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짜야 되는 거 생각하고 막그 공부해야 될 거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날은 코딩이 되게 잘 되고 어떤 날은 코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히키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일을 하는 히키코모리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밖에 나가는 건 밥 먹으러 나가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집에서 항상 뭐 코딩을 하든 아니면 내 그냥 뭐 재밌는 영상 같은 거 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 왜냐면 아침에 이제 쇼츠 보다 보면은 쇼츠나 뭐 그 틱톡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자극적이고 별로 의미 없는 영상들이 거기서 한 50%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재밌거든. 막 예를 들면 뭐 무슨 어떤 뭐 탕후루를 뭐 어떤 탕후루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신박한 거 되게 궁금하고 근데 되게 자극적이고 화려한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철구라는 사람도 그렇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으아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 근데 왜 그런 영상, 자극적인 영상에 자꾸 사람들이 중독되고 더 주목을 받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몸이 그런 거에 반응하는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래 코딩을 하는 게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거든, 생각보다. 코딩은 오히려 되게 평온한 독서실 같은 느낌에서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한적한 느낌에서 코딩이 보통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되게 화려한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거에 집중에 빠지기까지 방해가 없는 게 필요한데, 엄청나게 자극적인 영상들이나 이렇게 되게 좀 자극적인 영상들을 틀어놓으면 내가 코딩하다가 자꾸 이렇게 집중이 이렇게 뺏겨,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여기서 빡 집중을 하던 게 깨져. 집중의 시간이 깨져버리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달리한 게 처음부터 좀 재미없는 영상이나 뭐 저는 요새 많이 보는 게 우중 캠핑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 올 때 캠핑하는 거, 그냥 빗소리 들으면서 캠핑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멘트 안 치는 그런 캠핑 영상이 있거든요. 멘트 치면은 또 꼴보기 싫더라고. 이렇게 깨져 집중이. 근데 이제 빗소리가 이렇게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빗소리가 나오는 그런 영상들 그냥 8시간씩 되는 거 그냥 틀어놓고, 아니면 음악 같은 거 좀 잔잔하게 틀어놓고 재즈 같은 거 좀, 그러니까 정서를 해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틀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잘 되더라고. 근데 그런 영상은 또 재미가 없어.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또 삶이 무료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일까? 저는 아직도 이제 40살 가까워졌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면 더 집중도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실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출근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랑 확실히 다르게, 나는 내 오늘 하루 루틴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완전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실험들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고 결과가 좋았던 건 결국에는 소음이 일정하게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일정한 소음은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그 혈당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탁탁 튀지 않고 어떤 너무 세게 왔다가 막 갑자기 깔깔깔깔 웃었다가 이런, 그리고 너무 재밌는 영상보다는 약간 좀 재미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 영상, 이런 거 그냥 쓱 넘겨도 상관없는 정도의 소음을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죠. 이런 어떤 펜 같은 거 엄청나게 많고 막 연습장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뭐 시각화해서 그릴 때 일부러 아날로그로 하거든요. 이거 막 도구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 컴퓨터로 그리는 거랑 아날로그로 그리면서 내가 알고리즘을 전개하는 거 생각하는 거랑은 아날로그가 저는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이제 다르 구분하면서 오늘 짜야 되는 거를 시각화해서 기록을 여기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고리즘을 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내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인출을 하는 그런 거를 할 때는 인출식 학습법의 가장 단점 중 하나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원리는 황롱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거나 황롱문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출식 학습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기억을 하는데 머리를 쓰려면 다시 주입시각수법으로 바뀌어버리거든, 뇌의 모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인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하려면 기록을 하는 게 좋아요. 어딘가에 좋은 아이디어를 인출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기록을 하는 거, 그런 기록을 하면 내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인출식 그 프로세스가 유지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비행기 소리 ASMR도 되게 좋아요. 되게 마음이 편해지거나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도 좋거든. 근데 이런 자극적이지 않은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특히나 일어나자마자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본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약간 썰푸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나랑 상관없는 그런 썰푸는 거를 틀어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 일본 문화 아니면은 한국 문화 아니면 태국 문화 이런 거를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 썰푸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그냥 괜히 틀어놔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주의가 너무 뺏기지 않는 선에서 이걸 할 수 있게, 요즘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음악도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악도 조금 덜 자극적인 거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딩할 수 있는 환경,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10대 때만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나이 먹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야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도 좀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직 내가 알아야 될 게 더 많고 더 연구를 해야 될 게 많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고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집중을,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집중을 해도 그 좀 어려운 알고리즘 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알고리즘 또는 복잡한 구조에서 뭔가를 짤 때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타이레놀 같은 것도 먹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뇌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신호라는 거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신호이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레벨을 많이 벗어난 레벨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헬스를 오래 한 사람들도 매번 근육통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할 때만큼 너무 아픈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근육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헬스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어느 분야든 프로페셔널 영역에 가면은 다들 그냥 낭낭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다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디톡스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잖아. 나도 뭐 보면 학생들 연락 되게 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질문 같은 거 되게 많고. 그래서 뭐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 같은 것도 뭐 가끔 달리면은 그런 거 한번 보고, 아, 이 사람 의견이 이렇구나. 그리고 또 뭐 악플 달리거나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거나 그냥 그러니까 약간 지능이 낮아 보이면 바로 차단받거든요. 굳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도 또 그 짓 하더라고. 그리고 약간 INTP가 동족 혐오가 좀 있어가지고, 그 약간 비슷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INTP가 의외로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INTP도 지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이게 MBTI가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이게 MBTI는 그 MBTI 성향의 지능을 올리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INTP가 아인슈타인이 아닌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특별합니다. 많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냥 너무 그런 특별 케이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저는 이렇게 요즘 많이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 연습장 활용 많이 하니까 이 연습장에다가 펜도 색깔별로 사서, 이거 재밌더라. 아트박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깔별로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디지털적으로 그리는 그것보다 확실히 아이디어가 진짜 잘 떠오르고, 카페 같은데 그냥 뭐 1시간 정도 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좌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서 이런 거 생각 많이 해요. 신기하게도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하면 시각화, 소리,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 줄이기, 그리고 약간 쓸모없는 소음.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소음 같은 거.
그런 거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너무 재미가 없지. 자극적인 게 더 재밌지. 근데 너무 그거에 빠지면 결국엔 더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밸런스,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밸런스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밤문화에 너무 많이 찌들어서 맨날 소주만 마시고 그러면 재미는 있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를 마셔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그 각박한 삶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소주만 마시고 맨날 돈만 쓰고 맨날 놀기만 하면 그 밤 시간에 잠을 잘 자서 그 다음날 일을 더 잘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다면 경제적인 걸 개선해야 되는데 돈을 계속 쓰기만 하고 놀기만 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지. 서민의 삶이란 이런 거지. 각박한 서민의 삶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각박한 서민의 삶 때문에 힘들면 그거를 개선하려는 뭐 재테크를 더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합리하고 적당히 살고 그렇게 40살, 50살까지 살다 보면 이게 고착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20대, 30대는 그나마 뭐 실패를 하든 뭔가 싸우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 근데 20, 30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고 도전을 많이 한 사람들은 40대, 50대도 진짜 멋지게 살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전하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게 20대, 30대부터도 그냥 느긋하게 살고 뭐 노력 안 하고 자기 그냥 정신 딸딸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만 찾아보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내가 졸라 그지 같지만 졸라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네 서민의 삶은 원래 궁핍하고 힘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든 허우적대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게 점점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되게 자수성가하고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들이랑 그냥 나이 먹고도 그냥 뭐 정치인 욕만 하고 맨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욕먹을 만해. 욕먹을 하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사실 내가 봤을 때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에서.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100%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더 중요한데 그냥 다른 사람 탓 위주로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뭐래도 한번 해보고, 힘들어. 삶이 힘들어. 존나 힘들어. 근데 원래 힘든 게 디폴트고, 그리고 가능하면 선택지에서 너무 쉽고 즐겁고 재밌는 거 위주로 선택하기보다는 약간 절반 정도는 힘든 거 위주로 섞어주면 오히려 도파민이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도파민 말고도 뭐 아드레날린부터 해서 세로토닌부터 되게 우리 몸에 되게 이로운, 상황에 따라 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오히려 삶이 의외로 더 좀 해볼만한데? 한번 해볼만한데? 점점 좋아지는데? 이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그런 쾌락에만 막 빠져가지고 맨날 놀기만 하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점점. 공부하기 힘들어지고 그냥 뭐 재밌는 영상만 보고 그러고 싶지. 근데 유튜버들도 뭐 그 재밌는 영상 찍으려고 얼마나 아이디어 단계부터 머리를 쥐어짜고 편집도 되게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소비만 하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다는 좀비같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상을 쥐어짜는데 정말 많은 머리를 쓰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그 영상을 소비한 사람 완전 다른 관점이거든. 그래서 그런 생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정해야 되고, 요즘은 그렇게 너무 재밌는 컨텐츠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디지털 좀비가 돼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디지털 디톡스를 해서 그 상황을 좀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저처럼 아날로그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시각화 같은 부분은 사실 아날로그로 할 수 있고, 막 이거를 저장하고 싶으면 사진 찍어서 아니면 스캔 떠가지고 파일 만들면 되니까 아이디어 단계에서만큼이라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